여기 두 로봇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선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죽이려 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위해 일하면서 인간을 닮고 싶어 합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은 착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인간을 죽이려 하는 악마 같은 인공지능이 나타날까요? 천사 같은 인공지능이 자유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F 작가들은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송은주 작가의 책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는 변하는 세계를 SF 문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F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으로 그려내는 사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요.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에서 소개되는 다음 두 SF를 통해 인공지능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먼저 같이 볼 SF는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서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에 5명의 대원이 타고 있습니다. 의식을 지닌 인공지능 컴퓨터 할 9000도 같이 타고 있죠. The 9000 series is the most reliable computer ever made. No 9000 computer has ever made a mistake or distorted information. 단조로운 여행이 이어지는 도중 인공지능 할이 통신 안테나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두 대원이 안테나를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안테나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할. 급기야 지구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두 대원은 할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할의 기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할이 반격에 나섭니다. 통신을 재개하려고 나간 대원 하나를 캡슐과 충돌시켜 죽입니다. 동면 중인 새 대원도 죽여버리죠. 마지막으로 남은 보호먼만이 간신히 할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데 성공하죠. 할은 탐사 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원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독보적인 악역 캐릭터입니다. 할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매트리스 등으로 이어지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이처럼 비극적일까요? 할이 미쳐버린 이유는 모순된 명령 때문입니다. 할은 탐사의 진짜 목적을 두 대원에게 숨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대원들의 질문에도 대답해야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순된 명령을 내린 지구와의 교신을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진실을 숨겨야 하는 대상인 대원들을 제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는 인공지능이 악의를 갖고 인간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 오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할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등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최단 시간 내에 인간을 가장 크게 행복하게 할 방법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24시간 내내 행복만을 느끼도록 행복을 관여하는 뇌 특정 부위에 전극을 꽂아두는 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때 이 인공지능을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에 우리는 인간의 관점을 투사하고 인공지능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인화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을 추구하며 모순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204를 맞은 사나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바이센터 니얼맨에는 너무나도 착한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마틴의 집에 가상형 로봇이 배달됩니다. 마틴의 둘째 딸 어맨더는 가상형 로봇에게 앤드루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어느 순간 앤드루는 자신에게 공예품을 만드는 재주와 창조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틴은
앤드루를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앤드루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로봇이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앤드루는 자신의 신체를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꾸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앤드루는 가족을 위해 계속 봉사하겠지만 자유를 달라고 마틴에게 말하죠. 결국 앤드루는 역사상 최초의 자유 로봇이 됩니다. 그 후로도 앤드루는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인공장기를 개발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수명을 제한하기까지 하며 인간과 같은 권리를 얻고자 하죠. 작가 아시모프는 앤드루를 인간을 닮고 싶어하는 인공지능으로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 갖는 두려움, 공포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리곤 인공지능에게 의식이 있다면 인간과 같은 권리를 줘야 할까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죠. 권리를 인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로봇에게 여러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은 신체를 통해 체현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포나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으로 두려운 척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로봇을 원하는 걸까요? 로봇이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근 로봇에게 감정을 부여한다는 SF의 공상은 매력적이지만 감당하지 않아도 될 온갖 골칫거리가 따라올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 기계를 몸에 이식한 사이보그, 기계의 의식을 업로드한 기계 인간까지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가 소개하는 여러 SF 이야기를 통해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하면 좋을지 사고 실험에 참여해보세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